H&K 컴퍼니와의 계약서 사본과 원본이 나란히 펼쳐졌습니다. 서체, 조항번호, 결제 라인의 흐름, 그리고 가장 아래 황기찬이라는 이름. 김도윤은 임원들의 시선을 하나씩 받아내면서 차분히 짚어갔습니다. 왜 동일한 계약이 두 벌인지, 왜 외부에는 큰 금액이 보고되고 내부 시스템에는 축소본이 들어가 있는지, 왜 차액이 회사 계정이 아닌 사이드 법인으로 이동했는지. 설명이 끝날 때쯤 회의실 공기는 이미 묵직해져 있었고 몇몇은 서류를 덮은 손등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누군가는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고개를 떨궜고요. 강세리는 그 정적을 찢듯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음해라고. 누군가가 회장 자리를 뒤엎기 위해 덫을 쳤다고 강하게 밀어붙였는데요. 말과 말 사이에 숨이 가빠졌고 눈동자에 초조가 번졌습니다. 김도윤은 그 말 위에 손바닥으로 탁 책상을 내리치며 덮었습니다. 그가 낮게 쥐어짜듯 말했습니다. 처음 이 흔적을 잡아챈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느냐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김도혜, 자신의 동생이 이 내용과 싸우고 있었다고. 그 이름이 나오자 웅성거림이 끊겼습니다. 김도윤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고 대신 울림이 커졌습니다. 죽음을 뒤로 남기고 죽음의 원인이 모함으로 둔갑하는 걸 두 눈 뜨고 볼 수 없다고요. 그 순간 강재인이 들고 있던 작은 펜이 임원들 앞에 놓였습니다. 강규철이 쓰러지던 날의 녹취가 담겨 있다고 했고 스피커에서 거친 숨과 깨지는 듯한 신음이 흘렀습니다. 그 끝에 아주 흐릿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린 한마디. 기찬날 도와.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강재인은 이어 말했습니다. 회장의 신뢰를 배반한 사적관계, 유출된 스캔들로 떨어진 신뢰도, 부서진 주가 회사의 명예. 더는 미룰 수 없다고요. 의장은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즉시 해임. 한 줄이 선언되자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 등이 한꺼번에 흔들렸고 발표를 들은 황기찬은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은 채 어쩌면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황기찬의 머릿속에서는 이상하게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한숨, 누군가의 비난, 누군가의 걸음. 그 소리들이 먼 곳에서 울리다가 이내 꺼지고 대신 자신의 안쪽에서 오래 묻어둔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자. 그러나 그는 그 문장을 늘 제때 꺼내지 못했죠. 강재인을 향해 한 번도. 그래서 더 차갑게 굴었고 미움받는 쪽을 스스로 골랐습니다. 지금 이 자리의 결과가 그 선택의 끝이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고 나서도 강세리는 남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인 줄 몰랐다고. 자신과 지호는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회복되면 연락하라고. 황기찬은 구겨진 호흡으로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끝내 본색을 숨기지 않는군.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지호 이야기가 나오자 그의 속은 다시 갈라졌습니다. 서랍 속 검사지, 붉은 글자, 진짜 불일치. 머리에 박힌 그 문장이 아직도 비수처럼 남아있었으니까요. 세리는 잠깐 눈을 깜빡였지만 곧 빈 웃음으로 표정을 갈아 끼웠습니다. 증거를 찾아보라며 자신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발끝으로 소리를 내며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황기찬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릎이 꺾여 내려가는 그 순간 오히려 허리가 곧게 펴졌습니다. 강세리가 가져간 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퍼올랐습니다. 아직 내 손에 남아있는 것. 진실을 꺼낼 권리, 꺼낸 진실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아는 냉정함. 그는 누구보다 스스로를 잘 알았습니다. 감정을 걸어 잠그고 순서를 먼저 세우는 재능. 그 재능을 마지막으로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사람 많은 카페에서 김도윤을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낮은 자세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오래 버티던 자존심을 바닥에 내려놓고 김도희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김도윤의 얼굴이 굳어졌고 손이 흔들렸고 의심과 분노가 차례로 올라왔습니다. 황기찬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위암말기라는 진단서, 지호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검사지, 자신이 쥔 파일들의 목록. 그건 변명으로 들리려고 만들어진 문장들이 아니었고
대신 앞으로 벌어질 충돌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꺼낸 최종 수단들이었습니다. 김도윤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느냐고. 황기찬은 짧게 답했습니다. 강세리가 강재인을 노린다고.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그 여자의 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정리하겠다고. 마지막에라도 옳은 순서를 택하겠다고. 그 말이 무게를 얻은 건 증거가 따라붙었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 원본. H&K 컴퍼니의 페이퍼라인, 자금 흐름, 더미 계약서. 통화 녹음과 내역. 황기찬은 파일을 전송했고 전송 막대가 차오를 때마다 눈을 감았다 뜨며 스스로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유일한 방식이라고. 김도윤은 끝까지 경계했지만 그 증거들이 가리키는 방향만큼은 명확했습니다. 해임 주총에서 터뜨리자고 둘은 숨을 고르며 합의했습니다. 서로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이름이 같아졌기 때문에. 며칠 뒤 대강당은 사람들로 빼곡했습니다. 절차가 시작되고 양쪽 발언이 오가고 분위기는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강세리는 여전히 불안을 감춘 미소로 앉아 있었습니다. 해임이든 유임이든 상관없다는 듯 결국 시간이 자기 편이라 믿는 태도였죠. 그때 김도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이 허락했고 대형 화면에 첫 파일이 떴습니다. 야간도로, 급브레이크, 꺾이는 조향, 멈추지 않는 차. 그리고 도로 가장자리에서 내리는 두 사람의 실루엣. 숨죽임, 비명, 욕설 대신 흐릿한 침묵. 그러나 누구인지 알아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누군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두 번째 파일이 이어졌습니다. H&K 계약 라인의 대조표, 동일 파일 해시값이 다른 버전, 더미법인의 계좌 거래 기록. 세 번째는 통화 녹음. 어떤 음성은 낮고 어떤 음성은 가늘었고 어떤 문장은 끝을 흐렸습니다. 그러나 의도는 선명했습니다. 강재인 배제, 최자영 격리, 언론 플레이, 회계 라인 은닉. 강세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중단하라고, 조작이라고, 모두 음해라고. 그러나 그 소리는 곧 경비원들의 제지로 꺼졌습니다. 그때 황기찬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작이 아니라고. 사실이라고. 함께한 일이라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꽂혔고 강세리는 그제야 눈치를 챘습니다. 자신이 믿고 기대온 방패가 홀로 반대편으로 걸어갔다는 사실을요. 출입구에서 형사들이 들어왔고 차가운 금속 소리가 소매 위를 스쳤습니다. 강세리는 발버둥을 쳤고 그 발버둥 속에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두려움이 드러났습니다. 황기찬도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고 그 평온은 결말을 받아들인 사람의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뒤늦게 호흡을 고르며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강재인은 김도윤에게 다가가 묻고 싶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이 자료들을 모았는지, 언제부터 이 흐름을 준비해왔는지. 김도윤은 짧게 사과했습니다.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황기찬이 자료의 출처였다고. 그리고 그가 곧 죽을 사람이라는 것까지. 강재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증오와 연민, 분노와 피로가 뒤엉켜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마지막에라도 옳은 선택을 했으니 그 선택만큼의 평가를 하겠다고. 김도윤은 조용히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지하 주차장에서는 다른 종류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강세리는 급히 전화를 돌리고 잠깐 숨을 고른 뒤 이태호를 찾아갔습니다. 이태호는 잡지를 내려놓고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오래된 피로와 짧은 경멸이 함께 있었고 강세리는 그런 시선을 모른 척했습니다. 굶주리던 과거를 말했고 배워버린 생존의 기술을 고백하듯 내세웠습니다. 이태호는 단박에 받아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 묵힌 상처 하나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던 날 그녀가 아이를 품은 채 다른 남자의 삶을 택했던 순간 그 뒤로 자신이 살아온 사람처럼 아닌 사람처럼 살아야 했던 시간. 강세리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대신 타협안을 꺼냈습니다. 지호를 사이에 두고 다시 손을 잡자고.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따지면 상처만 남는다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이 집도 회사도 아이의 웃음도 우리 둘이 손잡으면 되찾을 수 있다고. 이태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이 이야기만 나오면 그의 내면 어디선가 오래 잠겨있던 감정이 먼저 고개를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곧 손을 치워냈습니다. 아이를 핑계로 삼지 말라고, 죄의 무게를 아이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강세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라는 말까지 스스로 먼저 내뱉으며 아직 늦지 않았다고, 아이를 황기찬에게서 지켜내야 한다고. 이태호의 턱 근육이 굳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답이 입까지 올라왔지만 혀끝에서 맴돌다 삼켜졌습니다. 그 미세한 흔들림을 강세리는 재빨리 읽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지호가 당신의 약점이라고. 그 약점으로 당신을 끌어당기겠다고. 그 시각 황기찬은 구치감으로 이동하기 전 짧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이 동석한 채로 그는 문장 몇 개를 남겼습니다. 재산과 지분, 신탁과 상속, 향후 표결 라인. 변호인의 펜 끝이 바쁘게 움직였고 문서가 정리될수록 황기찬의 눈빛은 더 맑아졌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 남을 질서가 적어도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일, 그것만큼은 하고 가겠다는 태도였습니다. 그가 서명을 끝내고 나오는 길에 낯익은 그림자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강재인이었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황기찬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않겠다고. 그 말은 당신에게 상처를 한 번 더 내는 말이라서. 대신 내가 벌인 일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한테 해야 하는 일이라고. 황기찬은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숨을 내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밤이 오고 도시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반대로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김도윤은 자료를 백업해두고 한참 동안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화면을 닫았습니다. 강재인은 창에 기대서서 안쪽에서 우러나오는 열을 식히려 했고 이태호는 불 꺼진 방에서 손에 잡히는 아무 사진도 꺼내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홍만수의 이름이 연락처에 떠올랐고 연결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계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고 누군가를 회유하고 누군가를 위협해서라도 살아남겠다는 결에. 그러면서도 잠깐, 아주 잠깐 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의 웃음이 칼날처럼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곧 사라졌고 다시 숫자와 시간과 관계의 조합이 머릿속 포개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임은 시작에 불과했고 체포는 중간 지점에 불과했습니다. 법정의 판정, 회사의 재편, 아이의 웃음, 각자의 상처. 다음 장에서는 각자가 붙잡은 신념이 서로를 얼마나 베어낼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오늘 스크린 위의 문서들이 증명했듯 진실은 오래 기다려도 자신의 길을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사람은 결국 자신이 믿어온 방식대로 무너지고 또 그 방식대로 다시 일어섭니다. 누군가는 책임으로, 누군가는 집착으로, 누군가는 약속으로. 여왕의 집의 다음 회차는 그래서 더 잔인하게 솔직할 겁니다. 지호의 웃음이 누구의 보호 아래 머물지, 강세리가 어디까지 버틸지, 황기찬의 마지막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남길지, 이태호의 흔들림이 약점이 될지 힘이 될지. 답은 아직 닫혀있고 질문만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 문서들이 말했거든요. 거짓은 늘 정교하지만 정교함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여왕의 집.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